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가 뭐냐? 한국말로 하면 보존장인데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요. 간단하게 적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라인 인테그랄을 계산해요. 근데 어떠한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하냐면 클로즈드 커브가 뭐예요? 이렇게 생긴 패곡선이에요 여러분. 닫힌 곡선. 임의의 클로즈드 커브에 대해서 여러분이 라인 인테그랄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A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뺑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오는 이러한 경로로 적분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더라. 그럼 우리는 그때의 벡터 필드를 컨저버티브라고 할 거예요. 정의는 간단하죠 여러분. 자, 근데 이거와 동치인 정의가 있는데, 동등한 정의 여러분. 역시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정의냐면 A와 B점이 있어요. 근데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경로는 무수히 많겠죠 여러분. 이런 경로도 있을 거고 이러한 경로도 있을 거고 뭐 이러한 경로도 있을 건데 무수히 많을 건데 그 중에서 두 개를 골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C1과 C2는 다른 경로지만 끝점은 같아요. A, B로. 이러한 경로예요 C1과 C2는. 근데 C1을 따라 적분을 한 거랑 C2를 따라 적분을 한 값이 같더라. 그럼 우리는 그때의 벡터 필드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역시 컨저버티브라고 할 거예요. 땡땡. 요 두 개의 정의가 같아요. 동치예요. 자, 근데 요 두 번째 정의가 말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 두 번째 정의가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C1을 따라 적분하나, C2를 따라 적분하나, 또는 뭐 끝점은 똑같이 A, B로 같고 무수히 많은 다른 경로들이 있죠, 여러분. 뭐 C3를 따라 적분하나. 그 값이 같다는 말은 경로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경로 무관이에요. 이거 뭐라고 하면 패스 인디펜던트라고 해요, 여러분. 패스 인디펜던트. 경로 무관. 즉 끝점에만 의존하고 경로에는 무관하다. 즉 컨저버티브라는 말이랑 패스 인디펜던트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어쨌든 이 두 개의 정의가 동치라고 했으니까 다른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를 유도낼 수 있다는 건데, 제가 한번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를 한번 유도해 볼게요, 여러분. 두 개의 정의가 같다는 거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제가 클로스드 커브 C를 두 부분으로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걸 C1이라고 할게요. 이거 무슨 색이지? 뭐 자주색 경로를 C1이라고 하고 주황색 경로를 C2라고 하면 C1과 C2는 똑같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로인데 경로 자체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끝점이 같은 다른 경로예요. 근데 클로즈드 커브 C는 C1과 C2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C는 C1으로 갔다가 C2로 바꿔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정의가 뭐였냐면 0이에요. 뭐가 0이에요? 클로즈드 커브 C를 따라 적분한 값이 0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뭐랑 같냐면 C1을 따라 적분을 하고 그리고 C2를 따라 적분한 거를 빼주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뭘 뜻해요, 여러분? C1을 따라 적분한 거랑 C2를 따라 적분한 게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로부터 두 번째 정의를 유도해낸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역으로도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거꾸로도 갈 수 있어요, 역으로도. 그러니까 저 위에 두 개의 정의는 서로 필요 충분 요건이에요. 동치다. 여러분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의 정의를 한번 알아봤는데 정의가 뭐예요? path independent. 네, 경로 무관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라인 인테그랄은 경로에 의존해요, 안 해요? 의존을 해요. 네. 근데 의존을 안 한다라는 성질은 굉장히 특별한 성질이에요, 여러분. 네.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는 굉장히 특별한 벡터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물론이고 특히 물리에서 얘가 엄청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뭐 그레디언트도 배우고 뭐 컬도 배운다면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네, 보존장 내에서는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쨌든 뭐 보존장 정의를 했으니까 한번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제 문제 show that 어떤 벡터 필드 F가 있는데 이 녀석이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가 될 수 없음을 보이라네요, 여러분. 보존장이 아니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네, 뭐 경로 의존한다는 뜻이죠. 경로 의존해요, 얘는. 자, 그래서 경로 의존성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에서 다음의 경로를 한번 고려해 보라고 줬어요, 여러분. 경로가 뭐예요? 네, 스퀘어죠, 스퀘어. 어떤 경로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려보면은 요거네. 꼭지점이 각각 1.1,0, 1,1, 0,1 이런 경로를 고려해 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풀 거냐면 제가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클로즈드 커브를 제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걸 C라고 하고, 그리고 네 부분으로 쪼개요. 얘를 C1, C2, C3, C4 이렇게 쪼개요. 한마디로 클로즈드 커브 C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계산해 봤더니 0이 안 나오더라. 이러면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각각을 계산해 가지고 다 더하면 될 것 같은데, 경로 C는 각각의 경로를 다 합친 거죠, 여러분. 뭐 이게 오피셜한 기호는 아닐지라도 뭐 이해는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경로 C1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을 계산해 보면은, 라인 인테그랄 계산하는 거 저번 시간에 해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벡터 필드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C1 경로에 대해서는 네, y가 0으로 고정이죠. 0, 벡터 필드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s, 0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 dr 벡터는 뭐가 돼요? dx, 0, 0 이게 되겠죠. y랑 z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적분 구간은 x는 0에서 1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적해 보니까 0이니까 얘는 0이겠네. 그러면 C2에 대해서 해볼게요. C2에 대해서 해보면은 얘는 적분 변수가 y겠죠, 여러분. y가 변해요. x는 1로 고정.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는 1 빼기 1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y, 0, 0이 벡터 필드고 dr 벡터는 0, dy, 0이에요. y만 변해요. 적분 구간은 0에서 1까지. 하지만 역시 계산해 보면은 내적해서 0이니까 0이에요. 그러면 C3로 해볼게요, 경로.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거는 x가 변하는데 y는 1로 고정이죠. 그러니까
1, x제곱 마이너스 x, 0 요게 벡터 필드고 역시 x만 변하니까 dx, 0, 0 1에서 0까지죠. 거꾸로 가죠, 여러분.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요건 값이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지막 C4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y가 변하고 x는 0으로 고정이죠. 그러니까 y, 0, 0, 0, dy, 0 역시 1에서 0까지. 하지만 계산해주면 0이에요. 내적하면 0이니까. 자, 그러면은 클로즈드 커브 C에 대해서 적분해준 거는 뭐예요, 여러분? C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다 합산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 1이에요. 근데 이게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클로즈드 커브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 계산했더니 그 값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보존이 다 아니다. 보존이 아니다. 그러니까 땡땡땡 F는 컨저버티브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제에서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가 컨저버티브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적당한 클로즈드 커브를 설정해 가지고 라인 인테그랄을 계산해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썩 편한 방법은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근데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컬이라는 연산을 정의를 할 거예요.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벡터 필드에다가 컬을 취했을 때 0이 나오면, 정확히 말하면 0벡터가 나오면은 요 벡터 필드를 우리가 컨저버티브라고 해요. 그걸 나중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요 방법을 쓰면은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뤄볼게요, 이것도.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를 정의하고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근데 이름이 보존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뭔가 보존이 되니까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보존이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바로 보존장일 때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배우면은 그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보존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뭘 할 거냐면 그 에너지 보존 법칙 하기 전에 1 에너지 정리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이제 응용으로 라인 인테그랄의 응용이에요. 이거는 보존장과는 상관없고 라인 인테그랄의 물리에서의 대표적인 응용입니다. 라인 인테그랄이 물리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친숙한 역학에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이제 1 에너지 정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뉴턴 제2법칙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뉴턴 제2법칙이 뭐예요, 여러분? F는 ma.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가속도는 위치 벡터를 시간을 내서 2번 미분한 거죠. 여기서 출발하려고 해요. 뉴턴의 제2법칙. 자, 이제 이 뉴턴 방정식에다가 뭔 짓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라인 인테그랄 해보자 이거예요. 양변 적분할게요, 여러분. 양변을 적분. m은 상수라고 하고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되죠.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뉴턴 방정식 양변 적분했어요. 근데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 어떻게 계산한다고 공부했냐면 파라미터 t를 이용해서 치환 적분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t가 실제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t를 시간으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시간이에요. 한번 배운 대로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죠, 여러분.
T1부터 적당히 T2까지. 자, 근데 이제 요 양을 좀 건들 건데 바꿔볼게요. 제가 요거를 한번 미분해 볼 건데, 요걸 미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곱의 미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내적이에요, 여러분.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더할 건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둔 거랑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랑 같죠, 여러분. 왜냐하면 내적은 이 교환이 되니까.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한 건 요거고 뒤에 거 미분한 냅둔 거는 요건데, 요 똑같은 게 두 개 생기니까 앞에다 2를 적어주면 돼요. 자, 근데 요게 요거니까 요건 어떻게 쓰면 돼요, 여러분? 2분의 1에 네,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좀 더 간단히 쓰기 위해서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속도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속도 벡터끼리 내적한 건데, 그러면은 크기의 제곱이에요, 여러분. 네, 간단하게 그냥 v제곱으로 쓸게요. 괜찮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건 뭐가 돼요? 네,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그럼 계속 한번 풀어주면 2분의 1m은 밖으로 빼내고 뭘 적분하는 거냐면 네, 이러한 양을 적분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적분 쉽죠, 여러분? 그냥 네, v제곱 나오겠죠. 적분 구간은 T1부터 T2까지. 자, 근데 이제 제가 또 간단하게 T1일 때 속도의 크기를 그냥 V1이라고 쓸게요. T2일 때 속도의 크기를 그냥 V2라고 쓰면은, 그럼 이거 넣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좌변은 그냥 적어줄게요,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1에너지 정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1에너지 정리. 근데 아직 1이랑 에너지 정리 안 했는데요. 네, 안 했어요.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요게 1이에요, 여러분. 요 힘을 라인 인테그랄 한 게 네, 1이에요. 제가 그때 라인 인테그랄 처음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라인 인테그랄이 곧 1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물리에서 라인 인테그랄이 1이에요, 여러분. 힘 벡터를 적분했을 때. 자, 요거를 1로 정리했고 1은 정의했어요. 그리고 제가 2분의 1 mv 제곱 요거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운동 에너지로 정의할 거예요. 카이네틱 에너지니까 제가 K라고 이렇게 쓸게요.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그러면은 2분의 1 mv2 제곱은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데 나중 운동 에너지고 2분의 1 mv1 제곱은 처음 운동 에너지니까 요거 두 개 차이니까 뭐예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요거는 네,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요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해석을 하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일을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타난다. 해준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는 제가 일단 1과 운동 에너지는 정의했는데 위치 에너지는 아직 정의 안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뉴턴 제2법칙 적분한 거예요. 네. 근데 1 에너지 정리는 사실 뉴턴 제2법칙이랑 같은 거예요.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지 적분한 거니까 그냥 단순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존장을 도입해가지고 보존장 내에서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도 정의할 수 있고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해가지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보존적 내에서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보일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배울 때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